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공시법령이라고 하는 과목을 담당할 김동인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반갑습니다. 하여튼 그 올해 이제 27회 시험인데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이제 시험 공부하려고 마음을 잡으셨으니까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셔야 될 텐데 일단 뭐 첫 시간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시험 공부는 시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종전에 생활하신 대로 생활하시다 보면 공부 시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일단 첫 번째 주변 정리 좀 하시고 일단 시간 확보를 하셔갖고 이제 뭐 학원에 어떤 이제 분이 교장 선생님 이제 정년퇴직 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하루에 오전에 수업한 것을 한 4시간 수업한 것을 복습하는데 자, 일단 한 5시간이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꼬박꼬박 5시간 걸려갖고 만 나이 66세 되신 분이, 65세 되신 분이 그 시험에 합격하신 걸 보면 일단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꾸준히 열심히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주변 정리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무슨 그 결혼식이라든가 돌잔치라든가 이런 데는 절대 가지 마시고 돈만 보내세요. 돈만. 왜냐면 그 주최 측에서는 사람이 오는 것보다 돈이 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노래 있죠? 여튼 60세의 저 세상에서 오라고 그러면 하여튼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도 있으니까 절대 오라고 하시면 공부 아니라고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하고 돈만 보내시고 하지 않을까. 하여튼 첫 번째 그래서 일단 자, 뭘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이렇게 주변 정리하고 시간을 뭐 하자는 게 확보하자. 두 번째 얘기는 시험 범위 얘기입니다. 시험 범위. 시험 범위는 뭐예요?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지금 1회부터 몇 대까지가 지금 26개까지 시험 있죠? 그러면 해를 거듭할수록 시험 문제가 어려워져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럼 1회 때 이만큼 나오면 항상 2회 때도 1회 때 나온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3회 때도 안 나온 문제 나오게 되면 26개 때 이 정도 나왔죠? 그러면 요게 1회 때부터 26개까지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공인중개사 과목이 1차 과목이 민법하고 학개론이 있고 2차 과목이 공법하고 공시법하고 세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자, 과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기가 많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근데 국가는 물론 이제 이런 과목이 필요하니까 이제 자격심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여러분한테 처음 공부하는 것 치고 많은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갖고 1차 공부하느라고 2차 특히 공시세법은 공시법이 24문제고 세법이 16문제이기 때문에 잘 쉽게 여러분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점수도 잘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60쪽으로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렇게 범위는 정해 있으니까 이 범위대로 여기서 나왔던 것만 시험 공부하자니까. 그러면 30년 만에 한번 나왔다든가 자, 하여튼 20년 만에 한번 나왔다든가 그런 건 여러분 볼 거 없어요. 그런 거 볼 거 없고 하여튼 자주 나오는 거 있죠? 하여튼 10번 이상 나오는 건 필히 좀 받으시고 그건 해두지 않으니까. 왜?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니까. 절대 우리가 이게 지금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라는 걸 좀 생각해 두시고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 많이 가르쳐 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많이 해봤자 소화를 못 하는데 그리고 이 공시법령 많이 남아서 많이 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절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뭐만 하자는 얘기니까 시험에 나올 것만 제대로 해갖고 하여튼 60점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야. 하여튼 범위는 하여튼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벌표해놓으라고 이거 매년 나온다 이런 거는 제대로 좀 봐두자는 얘기야. 그거 꼭 받으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얘기는 공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뭐 하자고 이거 외우자. 자, 외우자.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침 9시에 시험 문제를 나눠주고 밤 9시까지 풀어보라면 자, 전부 다 다 하더라는 얘기예요. 생각하고 풀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은 50분 만에 딱 풀어야 되니까 딱 시간이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딱 보고 딱딱 찍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례로 만약에 제가 어느 지금 무슨 학원에 가요. 이 세 글자가 세 글자인 그런 자, 학원에 간다는 얘기예요. 학원에. 자, 글자가 딱 한 글자 있고 그다음에 자, 무슨 학원이에요? 무슨 학원 이게 세 글자라는 게. 그러면 이 글자가 세 글자니까 어느 그 전철에서 내리면
그 학원을 찾아가려면 만약에 뭐예요? 안 해오면은 이게 우왕좌왕하면서 한 서너 번 다니면 한 3번이나 4번 가면 이제 길이 익숙해지니까 그 학원을 찾아가요. 근데 한 번 딱 외워두면 그렇게 우왕좌왕할 필요 없어요. 그 출구로 나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3글자니까 뭐예요? 3글자니까 그 3번 출구로 나가면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이렇게 외워두면 그냥 뭐 하면 돼요? 그것만 탁 나오면 되지. 그걸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는 좀 뭐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외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례로 만약에 뭐예요? 실례로 자, 그 우리 초등학교 뭐예요? 초등학교 그 문제, 과학 문제 중에 한 3학년이나 그 과학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만약에 그 암탉이 뭐예요? 저희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뭐예요? 배에 품어갖고 뭐 몇 달 만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해주면 애들 다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이해하는데 시험 범위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닭이 뭐예요? 결안을 며칠 품어야지만이 병아리가 태어나나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한테 이렇게 합니다. 닭을 한번 써보라 그러고 닭이 뭐 닭 이렇게 물론 니을 기억이지만 이렇게 20일 이게 20일입니다. 20일. 이게 닭을 몇 번 이렇게 써보라 그래갖고 20일이다 이렇게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시험은 뭐예요? 외워야지만이 붙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한번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두셔야 돼요. 좀 더 차원을 높여보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공개 흐름인데 뭐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문제 되는데 자 이해를 시킵니다. 뭘 이해시켜요? 만약에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자 태양이 뭐예요? 태양이 뭐 하게 되면 내리쬐게 되면 이 지표면상이 더워지죠? 더워지면 뭐예요? 공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이 생기니까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뭐예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근데 밤에는 반대겠죠? 그럼 이해가 됐으면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니까 과연 밤에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냐 이런 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이제 외워야 되겠죠? 그 외우자는 얘기예요. 그 외우는데 뭐예요? 밤에는 이렇게 밤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거 바다 방향으로 이게 잠깐만 이런 식으로 자 아이들한테 이해시켜갖고 자 이렇게 암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해했으면 뭐 하는 게 암기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니까 여러분이 꼭 필히 이제 이렇게 자 제가 첫 시간에 3가지 말씀드린 거 뭐 하자고 주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시험 범위는 정해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뭐예요? 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으면 외우자는 얘기예요. 외워야지만이 뭐가 나온다?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그렇게 꼭 좀 받으시고 기억을 좀 해두자. 기억해두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실례로 우리 얘기는 뭐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삼국시대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중국이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십자가 외교를 했습니다. 십자가 외교. 그 십자가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사정에 있어서 만약에 뭐예요? 신라는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어디 그 대제국인 이 고구려하고 고구려 뭐 중국이 어떤 나라고 이렇게 외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제가 뭐 이렇게 고구려 신라가 뭐예요? 압박을 하니까 어디 이 섬나라 쪽발이 나라 이 섬나라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어느 나라하고 이 백제하고 이제 이렇게 십자가적으로 이렇게 외교를 했습니다. 왜? 횡촉으로 종촉으로. 그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몇 세기가 시험 문제입니다. 몇 세기냐. 그 몇 세기냐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몇 세기, 이렇게 4세기입니다. 4세기 이렇게 4세기. 이게 4세기라는 4세기. 이게 4세기 때예요. 그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다음에 이 백제는 어느 나라하고 중국의 어떤 나라하고 백제, 섬나라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용필형님의 노래가 있어요. 뭐라고? 꽃피는 동백섬이라고. 이게 동진이에요, 동진. 네, 동백섬입니다. 동백섬.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학원가에 정설이 있습니다. 무슨 정설이 있냐면 일단 이해하고 암기하면 뭐 고득점입니다. 한 7점 이상 나와요. 근데 이해만 하면 59.5예요. 젊은 친구 암기하면 6점 맞습니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해만 나이가 50대 중반까지 그냥 이해만 하고 뭐예요? 합격할 수 있는 뭐예요? 그 합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그게 한 5년이에요. 딱. 하여튼 5년만 공부하면 뭐 하지 않더라도 암기 안 해더라도 뭐예요? 합격할 수 있는 나이층이 50대 중반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50대 후반 넘어도 그것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하여튼 절대로 뭐예요? 자,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암기가 필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이제 가리키는 바람이 이제 그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공시법이죠? 자,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에 대해서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적 장부를 만들어서 널리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라는 게 이제
자, 공시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시법이라는 과목은 제목이 자,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없어요. 자, 이 법 자체는 없어요.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니까 이 공시법에는 뭐가 있고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뭐가 있다?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으니까 수업 시간마다 그 말을 하기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약칭이 뭐냐면 약칭이 측량수로지적법인데 그것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자 이게 지적에 관한 법이다라고 지적법 이렇게 표현을 하자 지적법이라고. 자, 간단하게 해서 자, 그러면 이 등기법은 뭘 만드는 법이냐면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이렇게 등기부를 만드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그 지적법은 지적 공부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해 편하게 뭘 만드는 법? 대장을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하고 대장을 만들어서 널리 국민들한테 자,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자, 이 중개물 부동산을 중개를 할 때 일단 자, 이 등기부하고 대장이 뭐예요? 대장에 자, 항상 뭐예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국가가 장부를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그 내용이 항상 일치를 해야 돼요. 그 일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등기소에서는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준다든가 이 지적소관청은 촉탁한다든가 그런 의무가 있는데 서로 만약에 틀리면 자, 우리 공인중개사는 서로 많이 틀리면 뭐예요? 어떤 게 맞는가 그건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다를 매립해서 우리가 뭐예요? 땅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유 수면 매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만약에 뭐예요? 토지가 하나 만약에 생겼다면 토지가 하나 생겼죠? 생겼으면 대장을 반드시 만들어야지 국가는 뭘 거둘 수 있어요? 이 세금을 건다.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대장은 반드시 만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 소유자한테 신청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신규등록이라고 얘기해요. 신규등록. 최초로 만드는 게 신규등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디에서는 지적소관청에서는 등록한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해. 등록한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자동차도 자동차 등록하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관청에서 우리가 보통 구가 없는 데는 지방 같은 데는 시청에서 자, 이 도시적에는 구가 있으면 뭐라고? 구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게 바로 소관청이에요. 자, 그러면 신규등록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자가 매립권자가 갑이니까 이 원시 취득한 거예요. 원시 취득.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고 소유권자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충청남도 서천군 자, 장항 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는 이게 500제곱미터 얘기죠. 자, 이렇게 뭐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일단 우리가 이 토지분 제한세를 언제 9월에 걷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재산세 언제 걷냐 그러면 헷갈려요. 근데 재산세를 내고 살면서도 재산세가 언제 내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생각 안 하니까 그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법 시험에는 이 재산세를 언제 내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아이들은 젊은 친구들은 20대 젊은 친구들은 본인이 세금을 안 내지만 안 내요. 안 내는데 뭐예요? 그걸 외웁니다. 시험 본다 그러면. 그래서 맞춰요. 그럼 세금 안 내는 친구들은 맞고 세금 내는 사람들은 틀리고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외우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예요? 어떻게 외우냐? 건물분 재산세는 몇 월 달이냐 하면 건물분이니까 이게 몇 월에 이게 7월이다 이게 건물분이 7월. 그 여기 플러스 뭐예요? 건물 플러스 토지를 더하면 토지가 두 글자니까 그게 바로 9월이다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떠한 형식으로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시험 볼 때 찍고 나서 잊어먹던지 그 마음대로 하시고 시험 볼 때까지 이제 그렇게 외워두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장 만들어 놓고 9월달에 세금 내고 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이 사람은 그 소유권자로서 계속 뭐예요?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토지나 건물에 뭐예요? 이게 물건 있죠? 이게 만물물자예요, 만물물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있다는 게 이거. 물건이 있다니, 물건. 그럼 이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게 이게 바로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다 그래서 무슨 물건? 대표적인 게 소유권입니다. 이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 근데 이 세 가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 이 세 가지를 통째로 다 넘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전능기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능기 한다. 근데 이 사용하고 수익 요 세 개 중에 요 두 개만 넘기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용자하고 익자 따서 무슨 물건? 용익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용익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이 갑이라고 하는 남이 토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다. 뭐 대표적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 처분 요 하나를 넘기는 거 우리가 뭐라고? 이게 바로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그래서 이 용익 물건은 남이 부동산을 점유하니까 점유하죠? 그러니까 취득시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내가 살지 은행이 살지는 않아. 은행이 점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취득시효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점유를 안 하니까. 네, 그런 의미를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물건이 뭔지 알았으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채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자가 이게 비채자예요. 비채자. 채권이 비채자다. 비채자. 자 그러면 비채자니까 의무가 있다니 의무가. 그럼 이 채권은 수십 가지가 있어요. 무슨 수십 가지가 있냐면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이 요구하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주면서 내가 네 땅 좀 이용을 하자 사용을 하자라고 했다면 사용한다고 요구해요. 특정인이 특정한테 요구하니까 채권인데 그걸 우리가 임차권이라고 얘기하지 않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을한테 어떤 사람이 을한테 뭐 하면서 집을 팔면서 나중에 내가 도를 사겠다고 요구해요. 그게 환매라니까. 자 그러면 그게 도를 사겠다고 요구하는 게 채권인데 그걸 환매라고 뭐예요? 이름 짓지 않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으면 뭐예요? 청구권이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등기해달라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요. 요구하니까 채권이고 그게 바로 등기 청구권. 그렇게 이름 짓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특정인이 특정한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을 뭐라고? 그걸 채권이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건하고 채권의 의미를 좀 이해했어요. 그럼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받아 매립했으니까 원시 취득. 자 집을 졌다면 뭐예요? 신축 건물 원시 취득.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 소유권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뭐예요? 사망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이 뭘 받아요? 상속을 받습니다. 민법 997조 법률 규정에서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을이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뭐예요?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 판다. 절대 땅 판다는 개념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 땅을 파는 건 이 사람이 뭐예요? 상속해서 소유권 취득하니까 소유권에서 뭐 한다? 이전한다. 이 소유권은 뭐니까? 물건이니까. 물건에 대해서 뭘 생긴다? 변동을 일으키겠다. 변동. 뭐가 필요하다? 등기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등기가 필요하니까 이제 비로소 무슨 등기를? 등기부를 최초로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런 얘기예요.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원취득.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해야지만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다니까.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 대해서 물권 변동은 득실 변경. 이 물권 변동은 득실 변경이에요. 득실 변경. 그 득실 변경이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물권 변동은 뭐예요? 그 소유권을 이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뭐예요? 자기 소유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만드는 거야. 취득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대장을 처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신기등록이라고 제목을 붙였고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걸 뭐예요? 보존등기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서 씁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고. 그러면 분명히 토지하고 건물하고 뭐예요?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토지하고 등기부 내용은 똑같아야 되니까 비록 이렇게 틀의 형식은 뭐예요? 뭐하지만 틀리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되는데 내용은 같아야 되니까 보존등기 신청하게 되면 이 대장을 첨부해서 소유권자가 누군가 표시가 뭔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대장을 첨부합니다. 그 대장을 첨부하면 소유권자가 갑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뭐예요? 신청인 누구야 이거? 권리자가 누구야 이거? 살아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자식이 하는 거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첨부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이거 이제 보고 등기부 처음 만듭니다. 뭐라고?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뭐예요? 을구 이렇게 만든다. 그럼 이제 표제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사항 1번에서 충청남도 소천군 장읍 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뭐예요? 500제곱미터. 자, 대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고 1번에서 자, 돌아가신 분은 절대 안 쓰니까 누가 의리소유권자가 됐다. 이렇게 기재를 한다. 기재.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게 행정구역 소재예요. 이게 지번이에요, 지번. 지번이라고 하는 건 땅 번호예요, 땅 번호. 땅의 번호.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이루려면 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예요?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가 뭐예요? 주민등 번호를 붙였어요. 주민등 번호 붙였다니. 그래서 아무리 쌍둥이라 해도 절대 주민등 번호는 뭐예요? 갖출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땅에 뭐예요? 땅에 땅지자 번호, 땅의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는 이 지번 한번 거꾸로 읽어보세요. 거꾸로 읽어보세요. 번지죠, 번지. 그리고 번지 옛날에 그 이 지번이 행정구역 주소지로 썼었어요. 자, 물론 지금도 뭐예요? 도로명 주소가 나왔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 등기부의 토지 등기부에는 땅이 중요하니까 그 땅 지번을 아직도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의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 주거 건물이 있으면 이건 뭐 대가 될 것이고 여기는 뭐야? 옛날 지금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논이에요, 논.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답이라고 얘기해요. 측량을 하니까 이렇게 측량하죠? 그럼 뭐 이만한 땅이 있으면 뭐하고 이거. 자, 이 세로하고 가로하고 뭐예요? 이 거리를 구해서 곱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게 되면 뭐예요? 이 직사각형, 이 면적이 나오죠? 직사각형이요. 면적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다시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반이라면 이게 삼각형이겠죠? 직사각형이 반이 삼각형이죠? 그러면 삼각형은 직사각형이 반이니까 이거 뭐예요? 가로와 세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했죠? 그럼 직사각형이 반이니까 뭐예요? 곱하기 나누기 2, 이 두 개 나누기 1을 하든가 곱하기 2분 하든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삼각형의 공식을 외웠어요. 조 맞으니까 억지로 외웠어요. 이렇게 조 맞으니까 억지로 외웠지. 그걸 누가 옛날 선생님들이 이걸 이렇게 이해시키고 가르쳐 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한 몇 명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 뭐라고 그냥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라고 막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안 하면 뭐 조 때리고 막 그래갖고 그 외웠던 아마 그분들도 그 전에 선생님한테 그렇게 맞고 배워서 그런지 우리도 맞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할 때 맞으면 외워지더라. 그러니까 그 외워진 게 뭐예요? 그 평생을 가더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자,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제가 학원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만약에 1년에 합격시키라 그러면 절대 집에 안 보내고 뭐예요? 문제 풀어갖고 못 풀면 풀 때까지 그 집 가다 놓고 그러면 다 합격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꼭 학원에 가면 맨 처음부터 물어봅니다. 본인의 의지에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뭐예요? 누가 밀어서 왔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시아버지 분이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저 뒤에서 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앞에 앉은 며느리 공부를 하나 그거만 지켜보고 계세요. 어떤 친구는 엄마가 학원에 안 가면 용돈 안 준다 그래갖고 공인중개사 따로 왔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뒤에서 잡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어떤 젊은 친구는 그 29살 먹은 아가씨인데 이제 선 보고 나서 이제 뭐예요? 선 보고 나서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 자리가 이렇게 오셔갖고 얘기하더랍니다. 다른 것이 혼수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하나 갖고 오면 그걸로 족하다 그래서 공부한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도 많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하려고 의지를 갖고 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그냥 뭐 억지로 물론 저도 옛날에 뭐 조 맞아가면서 공부하라고 집에서 뭐 하든지 그 맞아가면서 저기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여하튼 간에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공부 좀 하셔갖고 이제 옛날 버릇 놓으시고 하셔갖고 이제 합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등기부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자고 자, 어디 대장은 갑이 소유권자니까 서로 불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보존 등기 맞추면 뭘 보내줘라는 얘기예요. 소유권 변경 사실을 자, 소유권에 뭐라고? 소유권 자, 변경 사실을 뭐라고? 사실을 통지를 하라. 이렇게 통지하라. 자, 이렇게 법에 정해 있습니다. 등기부 하는데 그런 의무를 줬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사유에서 누가 소유권자 됐다고? 을이 소유권자 됐다. 이렇게. 자, 뭐 하라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왜 보존된 게 있냐면 뭐에 땅 팔아먹기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병하죠? 또 보내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병이다. 근데 자, 이렇게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해야 되는데 어느 해 몇 년 전에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배가 아프셔갖고 뭐예요? 급히 화장실 가시느라고
자, 어디에 우평 그 뒤에 그 오토바이 뒤에 그 우편 하나가 큰 게 떨어져 갖고 하수로 갔습니다. 하수구로. 그래서 나중에 누가 신고해서 저기 했는데 그러면 자, 소관청에 등기소에서 소관청으로 가야 되는데 하수구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자, 등기부는 병의 소유권자고 여기는 아직도 의리 소유권자죠. 서로 틀리죠. 근데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공인중개사 사장님, 왜 등기부는 병인데 여기는 뭐예요? 의리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맞냐고 물어보면 이때는 등기부가 맞습니다. 등기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해가 됐으면 등기부가 맞는다 이해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이제 자 암게 됩니다. 그래서 자 등기부하고 대장의 소유권 사실이 소유권이 서로 틀리면 소유권은 뭐가 맞구나.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은 등기부가 뭐예요? 중심이구나 이렇게 해서 앞자 땁니다. 앞자. 그래서 이게 소등심 이렇게 외웁니다. 소등심.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다. 소등심이다. 이렇게 외웁니다. 소등심. 근데 이제 소등심이라고 외웠는데 자, 외웠는데 갑자기 그 이제 외식한이라고 고깃집 갔는데 그 메뉴판에 삐리 꽂히는 거예요. 거기 꽃등심이라고 쓰시는데 꽃등심. 그래서 꽃등심 외워갖고 어느 학원에서는 어떤 주부님이 오셔갖고 저번 주에 꽃등심 배웠는데 꽃이 뭔지 몰라갖고 고민했다는데 하여튼 저 죽는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 꽃등심이 아니라 뭐라고? 소등심이다. 소등심. 소유권.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반대로. 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게 틀리면 요 등기부 등본 떼어다가 그냥 조용히 자 구청이나 시청 가서 자 이거 뭐로 고쳐달라고 병으로 고쳐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병이라는 소유권자가 어디에다가 자 이 답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뭘 줬어요 이거 집을 줬다는 얘기 이렇게 집을 줬다니 이렇게 집을 줬다니 그러면 이렇게 집을 줬으면 자 집 줬죠? 그 집을 줬으면 뭐예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이제 답이 뭐예요? 이렇게 대가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여기는 대로 바뀌었는데 어디는 자 저쪽은 아직도 답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뭐예요? 등기소로 자 이 등기관이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하듯이 요 소관청에서는 뭐예요? 자 등기소로 우리 니네 표제부는 이 표시는 대장상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은 거나 뭐하니까 마찬가지니까 자 뭐라고 그거 고쳐라 라고 뭐예요? 촉탁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 촉탁. 그래서 이 촉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 같은 국가기관인 등기소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서 다른 국가기관이 뭐예요? 하여튼 등기소가 아닌 데는 다 하여튼 뭐예요? 무슨 조달청이니 자 어디니 소관청이니 어디 법원이니 뭐예요? 하여튼 어떤 다른 국가기관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촉탁이라 얘기해요. 자 일반 사람은 등기를 신청한다고 얘기하고 국가기관은 뭐 한다는 게 이거 촉탁한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그러면 이제 촉탁했으면 당연히 뭐예요? 이 어디 대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뭐예요? 2번 여기 1번이고 요게 2번인데 2번에서 다른 내용 같아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같고 지번도 100 같고 면적도 500 같다는 게 요 답만 물어 고치는 거 이거 대로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부의 기재사항 중에서 전부가 아닌 요 일부 내용만 후발적인 뭐예요? 집을 줘서 사유가 생겨서 그 내용을 대로 고치는 거. 우리가 이런 걸 부동산 표시 변경 능기라고 얘기해요. 변경 능기. 이따 다시 언급합니다. 변경 능기를 한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촉탁해야 되는데 촉탁을 뭐예요? 촉탁이 됐는데 등기관이 실수로 아직 등기부에 뭐 하지 않았다면 이거 기재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자 만약에 이런 상태였을 때 누가 손님이 찾아왔고 뭐예요? 공인중개사 선생님 두 등본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는 된데 여기는 아직도 답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는 그때는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거 이 대장이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표시는 이렇게 토지 표시는 뭐가 맞는다고 토지 표시는 뭐예요? 뭐가 대장이 맞다 대장이 옳다 대장이 중심이다. 그래서 요거는 말을 이제 두 번째 걸 따서 지장이라고 해서 자 토지지 땅지자 토지 표시는 뭐가 대장이 우선이다. 그래서 만약에 서로 틀리면 이 대장 등본 떼다가 등기소에 가서 뭐예요? 무엇을 이렇게 뭐예요? 이 등기부 표제부를 뭐로 고쳐라는 얘기예요, 이거. 대로 고쳐라는 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금 쓴 대로 이제 뭐라고 외우시냐면 소등심에 뭘 찍자고 지장 찍자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절대 이게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한다고 하는 생각을 절대 버리시고, 애들 제 카페 들어가갖고, 제 카페가 이제 다운 카페, 부동산 공시법령 김동인이라고, 제가 김동인입니다. 김동인이니까, 자, 부동산 공시법령 김동인이라고, 이렇게, 부동산 공시법령 김동인이라고 다운 카페 들어가서 쓰시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등록하시면 거기에 제가 이렇게 암기 방법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 꼭 다시 뽑으셔갖고, 그거 계속 보시면서, 그거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자, 암기 좀 많이 해두셔야 돼요. 틈틈이 보면서. 하여튼 화장실 가서도 보고, 어디에요? 설거지 하면서도 보고, 산에 가시면서도 보고 그래갖고 꼭 보세요. 만약에 그게 누가 남들이 그거 들고 다니면 이렇게 튀는 행동한다. 그런 그 신경 쓰시면 자, 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찍어갖고 사진을 찍어갖고 그거를 좀 보시면서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등심의 치장 찍자. 자, 다시 한번 소등심의 치장 찍자. 한 번만 더 합니다. 소등심의 치장 찍자.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다가 만약에 고기 파는 데 있죠? 등심 비쌉니다. A 뿔뿔인가 뭐게 100g당 8,400원인가 저번에 엊그저께 가보니까 그러던데 비싸요. 사드시라는 게 아니라 고기 코너 가면 그게 이제 그 유리에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모래도 한번 하고 가자니까 이거 지장이를 한번 찍고 가면서 그렇게 외우자. 반드시 암기가 필요하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동산 공시법령이라 해서 뭐하고 이거 등기부하고 자, 이 대장을 하는 걸 함께 배우는 이유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서로 소유권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를 보내줘서 등기부의 소유권하고 일치시키고, 그다음에 대장 이 지적법에서는 촉탁이라는 걸 해갖고 이 표시를 일치시켜서 항상 부동산은 하나인데 두 공적 장부가 같게끔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같이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뭘 하는데 이 공시법령을 공부하는 뼈대가 되는 거니까 일단 먼저 이해해 주시고, 자, 여러분 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의 의미 작용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의 의의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는 게. 자, 그럼 부동산 등기의 의의는 부동산의 등기란 부동산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에 전산정보 처리해서 보조기억 장치로 기록하는 거. 기록 자체다 써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별표하라고 제가 빨간 걸로 줄쳐라고 했죠? 그것만 줄쳐놓고 그것만 보시지 아무거나 다 줄쳐놓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절대 그 연필하고 빨간색 본펜, 빨간색 형광펜 있죠? 연필하고 형광색 사인펜을 갖고 있다가 아무데나 꼭 줄치지 말고 줄치지 말고 그 뭐한 것만 별표 하라는데 줄치는 데만 꼭 줄쳐서 그것만 보셔야 돼요. 그것만 보셔갖고 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 그것만이라도 꼭 좀 하자는 게 많이 할 시간이 없다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 중요한 게 동그라미면 물권 변동이 효력화된 식인데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거기다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그걸 반드시 보자는 게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반드시 봅니다. 자, 그러면 거기 기업의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뭐 할 때부터 접수할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나오죠? 아, 그게 중요하다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내용을 한번 이해를 좀 해보자. 그 내용을 이해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자, 우리가 종전에는 등기부 용지를 썼어요. 용지 썼는데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을한테 자, 집을 팔았어요. 그 집을 팔았는데 집을 파자마자 갑자기 집값이 1억 원이나 올랐어요. 2주 만에.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되고 2주 만에 올랐어요. 2주 만에. 갑이라는 사람이 억울해서 등기부 등본을 한번 띄워보니까 이 도장이 안 보여. 옛날에는 뭐냐면 자, 옛날에는 등기부에 뭐하고 기재를 하고 플러스 여기다 했어요 이거. 자, 도장을 찍었어요. 등기관이. 자, 그래서 이 등기사무는 자, 어떤 등기관이 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자, 등기관의 이름이 새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장 찍은 것을 날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등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완료가 됐다. 그런데 갑이 등기부 등본 띄워보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도장이 없다. 도장이 없으니까 이건 완료가 안 됐으니까 등기가 무효다라고 이제. 왜?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는지 시기에 대해서 법에 정해놓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 민법은 등기를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등기법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재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지.
도장을 찍어야지 소유권을 찍어가는 거지. 그런 규정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이 갑이 소송을 합니다. 소송. 자, 그러면 갑이 이전등기, 자, 이거 도장이 없으니까 무효라고 뭐예요? 내가 돈 돌려줄 테니까 그거 말사자고 뭐예요? 을한테 얘기하니까 을이 말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자, 갑과 을이 합의가 안 되면 그 막판에 안 되니까 뭐 소송했다니까. 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기를, 판례가 뭐냐면 판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누가 사인과 사인 간에 이 두 사람, 사인과 사인 간에 뭐예요? 다툼이 생겼는데 법이 뭘 못해줘요? 해결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가 나오게 된 거예요? 판례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 종전의 판례는 자,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원고 갑아 등기관이 실수로 뭐예요? 기재반하고 도장을 안 찍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뭘 줬으니까 그 옛날로 따지면 뭐예요? 그 집문서예요. 등기 필증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등기필 정보라고 얘기해요. 그 등기필 정보를 줬으니까 만들어 줬으니까 소유권 기재만 하면 소유권을 넘어간 걸로 보겠다라고 했다 아니게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기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컴퓨터가 있으면 자, 누가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 신청을 받아서 이 컴퓨터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뭐예요? 마우스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등기 받아서 여기다 뭐예요? 기록을 하죠? 워드 친다는 게 워드를 친다는 게. 자, 워드 치니까 자, 이제는 뭐예요? 기재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게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한다는. 자, 그다음에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 모니터에다 도장 찍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장을 찍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식별부를 표시해요. 식별부. 한마디로 자, 몇 년 몇 월 며칠 자, 어느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받다는 식별부 있죠? 뭐 WTD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호.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식별 뭐예요? 부호를 뭐 하게 되면 부호를 기록하게 되면 기록하죠? 자, 그러면 등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산등기부 컴퓨터 전산등기부의 절차상 자, 이렇게 식별부 표록하고 그 엔터키를 딱 눌러야지만이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가 교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도장도 안 찍고 나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전산등기부는 기록해야지만이 그 절차상으로 순서가 딱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 법 6조에 이제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는지 자, 그걸 정하게 됐다. 이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자, 뭘 살펴볼 때 의의를 살펴볼 때 자, 등기 완료 후에 등기가 뭐 한 다음에 완료가 된 다음에 완료 후에 소급해서 뭐 받을 때 이거 접수 받을 때 이 접수 시에 뭐가 생긴다?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바뀌게 됐다. 그래서 여기 자, 이 법 6조에 새로 정하게 됐어요. 한 3년 전부터 이제는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등기 완료 후에 그 소급해서 접수할 때부터 왜? 이 식별부 기록하고 이런 게 시간상 저희가 안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제 접수하는 접수 날짜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접수 시부터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게 이제 전산등기부에 있어서 깔끔한 얘기니까 완료가 되면 접수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정하게 됐으니까 이거 암기 두셔야 돼요. 그만 이게 시험 문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틀린 답은 아니었고 답은 아니었고 그냥 지문에 나오긴 나오는데 언젠가 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면 등기가 완료되면 자,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완료되면 뭐 할 때부터 접수할 때부터 뭐가 생긴다?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그렇게 이제 봐두자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봐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여기 자, 쌍가루 1번 부동산 등기의 작용이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 작용인데 한마디로 뭐 이제 기능이다 아니 기능. 자, 그럼 기능이 뭐냐 이제. 자, 기능. 자, 그래서 기능 작용 얘기인데 자, 이렇게 작용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라 얘기한다? 기능이다 얘기도 한다. 자, 그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한다니. 세 가지 뭔데?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행위로 인한 뭐예요? 물권 변동이다. 그다음에 뭐예요? 법률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그다음에 자, 무슨 요건? 대항 요건으로서 뭐예요?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구별한다. 대항 요건. 이게. 자, 그러면 여기 자, 물론 쌍가리 1번 등기 작용 그래서 1번은 그런 말 써 있어요. 부동산 등기는 절대성과 배타성을 가지는 물권의 존재라는 내용을 외부로 뭐예요? 명확하게 뭐 인식하는 게 나타내줌으로써 부동산 거래 안정과 원활을 도모하는 목적으로서 자, 그 등기라는 게 그 근대법이 창안한 법기술제도라고 써 있는데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거기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그래서 어디에 우리 민법에 자 민법에 뭐예요? 나라마다 입법 정책에 의해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 이제 뭐예요? 그 프랑스 민법주의고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이외에 뭐예요? 등기라는 형식을 갖춘 게 독법주의인데 우리 민법 186조는 그렇게 써있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지?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써있죠? 그 얘기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 민법 몇 조는 186조는 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럼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뭐 하는 거 이게 해석하는 거, 법 조문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뭐에 의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뭐에 의한 법률 행위로 인한 이렇게 법률 뭐라고 법률 행위로 인한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뭐는 물권 변동은 물권에 대한 변동은 뭐에 변동은 뭘 해야지만이 자 등기해야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몇 조인데 민법 186조인데 자 그걸 해석해 보면 부동산에 관해서 이 부동산에 관해서 자 법률행위 매매라는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라는 법률행위입니다. 물론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가 하나인 것은 뭐예요?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하는 게 의사표시 하나입니다. 그럼 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얘 건데 얘가 팔겠니? 팔겠다 이렇게 의사표시가 두 개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격 요소라는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사겠다 팔겠다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뭐예요? 물권 변동한다는 게 그때 뭐 하라는 게 이거 등기하라는 게. 그러면 자 이 물권 변동은 자 물권은 아까 뭐가 있다 했어요? 소유권. 자 그다음에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 자 전세권. 저당권. 이런 뭐예요? 이런 뭐가 있다는 게 이런 물권이 있다는 게. 그 물권이 변동하려면 변동은 뭔데? 득실 변경이에요. 취득하던가. 자, 소멸시킨다든가. 그다음에 뭐예요? 변경이에요, 변경. 상대 변경, 절대 변경이 있다. 그 등기하라는 게. 그럼 등기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예요? 등기부에다가 이제 등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등기부가 뭐가 있고 이제 갑구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뭐 있다? 을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자, 1번. 최초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원시 취득해서 받아 매립하든가 신축건물 줘갖고 원시 취득을 해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뭐 하기 위해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물건에서 변동 내가 물건을 이제 소멸시키겠다. 물건을 소멸시키는 것도 물건 변동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대로 뭐예요? 절대로 기본적으로 자 이미 신축 건물 짓고 소유권은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해야지만 이 소유권 취득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에 대해서 최초로 뭐 하는 거 이거 최초로 이 보존 등기를 하는 거 보존 등기. 이 등기 목적입니다. 이게 보존. 이 등기 목적이라는 목적.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 갑한테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는 게. 그럼 여기 이제 이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있는데 이 소유권의 물건에서 취득하려면 여기다 취득에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등기법에서 자 목적을 정해놨어요. 뭐라 쓰라고? 보존이라고 쓰든가 아니면 뭐 이전이라 쓰든가 이렇게 목적을 정해놨다. 그러면 이렇게 이전이라 쓰면 이게 바로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요. 을은 뭐예요? 물권 변동, 물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까 물권 변동이고 갑도 물권 변동, 갑은 소유권을 뭐예요? 소멸한 거니까 이게 물권 변동이다. 그래서 이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뭐예요?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취득하고 싶다. 저당권. 그러면 당연히 등기부상에 이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저당권을 취득이라 쓰지 말고 법에서 정해놨어요. 이때는 뭐로 쓰라고? 설정이라고 써라. 설정이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법에 이게 바로 등기 목적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는 그냥 소유권, 물권에 대한 민법 물권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지상권 이렇게 얘기하지만 특히 우리는 등기법에서는 물권을 5가지만 배워요. 자 어디 민법에서는 뭐예요? 점유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질권 그걸 다루진 않는다는 게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항상 등기 대상이 되는 거 5가지만 물권 다루는데 이런 물권을 물권에 대해서 등기법에서는 그냥 소유권이라고만 하지 말고 뭐라고? 뒤에 목적을 붙여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게. 보존 등기를 했냐? 소유권 이전 등기했냐? 이게.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겼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게.
소유권을 이전했냐 이렇게 목적을 얘기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자 저당권을 풀어줬다 저당권을 풀어줬어요 그 저당권 풀어줬다는 말은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자 저당권에 대해서 만약에 풀어줬다 하게 되면 돈을 갚고 뭐예요 이 저당권을 소멸하는 거죠 돈 받았으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2번 그래서 뭐예요 1번 저당권에 대해서 물권 변동 득실 저당권을 뭐 하는 거야 이거 소멸시키는 거야 소멸시킨다는 게 그걸 우리가 뭐라 하자는 게 이거 말소등기라고 얘기하자는 말소등기 말소라고 얘기하자는 게 그러니까 풀어줬다가 아니라 뭐예요 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그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물권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을 뭐 하는 거 취득을 하든 뭐예요 소실을 하든 변경하든 이 물권 변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게 등기 그래야지만이 뭐가 생긴다는 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누가 두 사람이 사겠다 팔겠다 뭘 했어요 의사표시를 하죠 의사표시를 하고 플러스 뭘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는 게 이거 물권에 대한 뭐예요 변동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물권 변동 생긴다 그랬으니까 과연 이 등기라고 하는 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기했을 때 자 당연히 뭐예요 자 우리가 이게 없으면 성립이 안 되니까 의사표시 니꾸로 물권 변동 성립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것은 뭐라 얘기하자 성립요건이라고 얘기하자 성립요건 자 그 다음에 각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등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형식을 갖춰야 된다 형식주의 그래서 등기부 표제부 갑골고 형식을 갖추고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민법 맨 끝에 효력이 그래야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효력 뭐예요 효력 발생 뭐예요 발생 요건주의다라고 얘기하자 요건주의다 자 이렇게 얘기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답이 중요해요 답이 뭐냐 그 답이 뭐냐 하게 되면 옛날에는 한 7년 전만 해도 의사주의가 답이었어요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만 하면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린 고전이라든가 무슨 뭐 옛날 뭐 TV 문학관 이런 거 만약에 보면 주막거리에서 자 사람들이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화투합니다 투전한다 그랬죠 투전한다니까 의사표시 의사주의라는 것은 투전할 때 내가 집문서 던지면 이름은 너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표시만 하면 뭐예요 그 집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게 지금 이름은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예요 누가하고 갑하고라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 집은 뭐예요 집은 의사주의니까 자 이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을한테 넘어갔다니까요 그러면 갑이 만약에 병한테 또 이중매매를 만약에 또 팔아 이중매매를 하잖아 그러면 일단 매매 계약 맺으면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또 팔았으니까 이게 바로 횡령죄예요 횡령죄 근데 지금은 뭐예요 갑과 을이 아무리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지만 매매 계약을 맺지만 뭘 안 하니까 등기를 안 하니까 뭐예요 소유권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 소유권자인데 남한테 또 팔았다 하면 이건 배신된 행위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배임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 민법의 체계가 바뀌면 자 이렇게 형벌의 체계도 바뀌어요 그래서 민법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자 요즘은 뭐가 다시 답으로 나왔냐 하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자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빈칸에다가 답이라고 씁니다 답이라고 써놓고 저는 답까지 가르쳐줘요 자 답까지 가르쳐주니까 뭐가 존속요건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존속 요건 뭐예요 요건주의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존속요건주의 아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꼭 옆에 써두시고 이게 중요하다 이거 외우지 않는 게 존속요건주의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어떤 을이라는 놈이 갑이 뭐예요 갑의 친구인데 땅이 있는데 갑이 땅이 있는데 그 관할 등기소가 화재로 인해서 등기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 놈이 뭐예요 자기 거로 만들어갖고 뭐 하려고 자 자기 거 만들어갖고 자기가 부동산 뺏어버리려고 자기가 위조를 했다는 게 그러면 그래서 재판이 뭐예요 네 거다 내 거다 만약에 이제 자 재판이 붙었을 때 자 소송에서 판사가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부라는 것은 한 번 기록이 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가 없어졌다고 해서 없다 그래서 그 권리까지 소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는 뭐예요 자 절대 존속시키는 이게 그대로 존속화시킨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없어졌으면 다시 만들면 되는 거지 끝끝내 뭐 계속 뭐예요 없어지지 않게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요건 아니라는 게 이거 존속 요건 아니니까 그렇게 봐주자는 게. 자,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뭐 나중에 한번 다시 뒤에서 보겠지만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이란 분이 계시죠? 이 갑이란 분이 소유권 보존 게 갑이다. 이 갑이란 분이 뭐 했다? 사망하셨다. 사망하셨다. 그 사망하셨으면 자, 누가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에서 민법 몇 조? 997조에 의해서 자, 누가 을이 뭐예요? 상속받으면 아버지 재산 네가 갖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을 법에 의해서 완전히 소유권 취득해요.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했어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왜 등기하느냐? 2번 이렇게 이전 등기. 자, 이 원인을 뭐래 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을 이렇게 등기하는 이유는 이 을이 소유권 취득해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뭐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법률 규정은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 요건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처분 요건. 이렇게 얘기한다. 처분 요건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그 처분 요건 나오죠?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그 처분 요건 나오는데 자, 무엇을 우리 민법 187조는 뭐라고? 공용징수, 판결, 상속,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줄쳐놓으세요. 그러나 뭐 하기 위해서?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뭐 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 요건이다 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번의 대항 요건 얘기인데 아까 임차권 취득은 등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놨죠? 임차권 취득은 등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뭐예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만 맺으면 뭐예요? 권리를 취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는데 자, 만약에 갑이란 사람과 을이 뭐예요? 임차권 계약을 맺었어요. 임차권 설정 계약을 맺죠? 근데 자, 임차권 계약을 맺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땅 소유권자인데 이제 돈 주고 이제 땅을 사용하는데 1번에서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이 병한테 뭐 해버렸다는 이게 토지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을이라고 한 임차인자는 누구한테 이거? 병한테 내가 지금 네가 새로운 땅을 뭐예요?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 그걸 주장 못한다는 게. 자, 그래서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만 관계에서 자, 효력이 생기는 거지. 절대 두 사람 이외의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어디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병한테 뭐 하기 전에 팔기 전에 1번에서 뭘 하라는 게니까 자, 임차권에 설정 등기를 하라. 임차권. 자,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그죠? 그러면 이 갑이 병한테 뭐예요? 병한테 뭐 하면 처분하면 이걸 안고 산 거니까 을이 병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게 대항력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환매나 임차권, 채권은 이제 등기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뭐 하지만 취득하지만 등기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제3자한테 뭐 하기 위해서 한다? 대항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다른 건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느냐 그래서 이거 지금 표시를 안 해놨네. 등기 완료에 접수 시에 생긴다. 자, 이거 반드시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나라는 뭐가 아니라고? 존속요건주의가 아니다. 요 두 가지.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